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선출과 총선 후보자 경선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인 선거 연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골재 생산업체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상점들이 전력 효율이 좋은 LED 간판을 앞다투어서 설치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지방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반짝 추위가 찾아왔다가 금요일부터 풀리겠다고 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같은 반 친구를 집단 따돌림하고 폭행한 중학생 2명에게 학교 측이 전학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마나한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 김모근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폭행과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김군은 8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시험을 치는 날에도 폭행이 계속돼 시험조차 제대로 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얘 때렸어요 하면서 울고 막 이랬나 봐요. 애는 진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선생님은 시험 감독을 가야 되니까 좀 진정하고 올라가래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김군을 괴롭혔지만 학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반 전체가 등록되고 36명 중에 그러면 34명이 때린 적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다니면 내가 했더라면.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여 가해 학생 2명은 전학을, 6명은 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6명은 봉사명령을 이행했지만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직이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전학갈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시킨다. 그런 게 교육의 대상인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지.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와 하나마나한 징계, 피해 학생만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돌을 파쇄해서 골재로 만드는 현장에서 심한 먼지가 발생해 미국에 수출되는 배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행정 조치가 내려졌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온산읍 신일반 산업단지 인근의 골재 생산업체. 돌을 파쇄해 골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희뿌연 먼지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방진 덮개와 방진막은 아예 보이지 않고 테륜 시설도 곳곳이 얼어있어 먼지를 제대로 씻어낼지 의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먼지 피해를 호소합니다. 지금 뭐 빨래도 못 들고 아무나 엉망이래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차는 대도 뭐 엉망이고 요 주위에 전부 다 그래요. 미국에 수출하는 배를 생산하는 대규모 배과수단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인근 업체에서 날라온 비싼 먼지로 인해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배꽃 수정 작업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행정 조치를 받았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찰받고 준비를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돈도 실제로 좀 투자도 많이 되고 해서 뭐 여기 그 펜스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려는 여력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딴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작업으로 먼지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최근 많은 상점들이 전력 효율성이 높은 LED 간판을 앞다투어서 설치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거리에 LED 간판들이 줄지어 번쩍입니다. 전력 효율성이 높은 데다 LED 간판은 정부의 전력 사용 제한 조치에서 제외돼 있어 최근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 보름 됐죠. 요거 하나 하는데 뭐 40만 원 정도 그래요. 문제는 대부분의 LED 간판들이 추가로 세워진다는 것. 기존 간판은 그대로 쓰면서 LED 간판을 보조 간판으로 세워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 돌출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돌출 간판은 지면과 3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상점들은 이렇게 손이 닿을 만큼 낮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면서 안전상의 위험도 좀 많을 것 같아서. 규격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작정 설치하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허가 받고 설치하신 겁니까? 사실상 전력 사용은 늘어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LED 간판들이 대책 없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선출과 총선 후보자 경선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11 총선은 엄청난 지각 변동 속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오는 16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단이 79만여 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선거인단 중 81.2%가 일반 시민이고 88.4%는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를 희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혁명인데 울산에서도 5,381명이 참여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공천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0, 30대 청년 비례대표 선출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 공천도 일부 전략 공천 지역을 제외하고 완전 국민 경선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한나라당도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80%를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당내 경선으로 불과 20%만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여론조사 비율 확대 등 국민 참여의 폭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진 데다 각 정당이 일반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번 총선에선 상당한 선거 혁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 지역 야권이 4.11 총선 연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내 경선과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역 야당들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제히 야당 선거연대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UBC가 지난 2일 프라임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야권 단일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야권 단결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울산 지역 야당 연대회의를 공식 제안하고 먼저 지역의 모든 진보 정당이 참여하는 야당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결된 진보 개혁적인 야당 연대는 반드시 부패한 보수 정당을 이길 수 있다는 굳건한 희망을 시민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다른 지역의 아름다운 경선과 야권 대통합을 위해 중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도 이미 야권은 두 차례에 걸쳐 하나 된 적이 있다며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더 큰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만 진보신당과 사회당 등 모든 진보 개혁 세력 통합을 위한 경선으로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다음 달 3일 통합진보당 후보가 확정되면 야권의 선거연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4.11 총선에 출마하려는 입 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과 공직자,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12일까지 사퇴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리반장 등도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분신과 관련해 회사 측의 조치가 없으면 엔진 공장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신 사건이 노사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엔진오브 매암공장. 그제 정오쯤 특근을 하던 44살 신모 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신 씨는 지난 4일 엔진 품질과 관련된 문제점을 본사에 투고해 감사가 진행된 뒤 보복성 현장 통제를 당했다고 노조에 알렸고 노트북에 글도 남겼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신 씨가 관리자로부터 과도한 업무 통제를 받아 분신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며 현장 통제가 비선엔 참사였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과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 혁신팀 해체 등 6개 항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엔진 사업부 조업 중단과 전체 공장의 잔업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출퇴근 시간 준수와 작업 중 근무지 이탈 방지 지적 등은 회사 고유의 관리권인 만큼 현장 탄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엔진 사업부는 전 공장에서 만드는 엔진을 생산하는 곳이어서 노사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EP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울산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폭발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부분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시 소방본부도 최근 국가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폭발 화재 특별 소방안전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각종 이물질이 들어간 골재가 공단 조성공사에 사용됐다는 UBC 울산방송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공장 부지 조성공사에 사용된 골재 시료를 채취해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기 이물질 함유량은 5%로 법정 기준치 1% 이하를 5배나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골재 납품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골재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19 구조대는 하루 평균 119번 출동해서 20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67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19 구급차가 병원으로 이송한 인원은 2만 4천여 명으로 급성과 만성 질환자가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종류별 구조 건수는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가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와 화재, 승강기 사고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울산 지역 초중학생의 체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체 초중학생 가운데 지난해 체력 최하위 등급인 4, 5급은 10.25%로 1년 전보다 9.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 비율이 47%로 10%포인트가 늘었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통해서 비만 학생 관리를 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민들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에 올해 모두 5억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기존 6개 마을 기업과 함께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과 친환경 녹색 에너지 사업 등 5개 마을 기업을 추가해서 모두 11곳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 사랑길 제전 장어구이와 중구 태화강 방문자 센터 여울 등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울산 지역 금융권 최초로 중국 출신의 32살 씨의 샤오밍 씨와 베트남 출신 25살 후인 티비짬 씨 등 결혼 이주 여성 4명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울산 지역 영업점과 해외 송금센터 등에서 통역과 금융상품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